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도세에 2160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고점 경신에도 코스피가 약보합세를 보인 이유에 대해서 증권업계는 화해 조치에 대한 불확실성을 뽑고 있습니다. 집에서 발생하는 각종 경제 활동을 의미하는 홈코노미와 관련된 카드 결제 건수가 1년 반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음식 배달 앱의 카드 결제 건수가 가장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내년 이후 적용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3차 회의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방위비 대폭 증액을 압박한 만큼 이번 회의부터 본격적인 총액 인상 요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국이 반도체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글로벌 하케에서 역대 최대 성적을 거뒀습니다. 한국의 선전엔 세계 기관 순위 1위를 기록한 삼성전자의 제도약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요즘 날씨 많이 쌀쌀해졌죠. 이 추워진 날씨에 꼭 필요한 손난로처럼 얼어붙은 투자자들의 마음에 따스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실 한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최영도 전문가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영도 전문가님에게 알찬 주식 정보도 함께 들으시고요. 또 실시간 종목 상담도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번호 01786-1022 또는 1023으로 전화를 주셔도 좋고요. 또 문자는 013-3366-8288이니까요. 이 번호로 주식 명가, 또 비중, 매수가 자세히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보내주시면 우선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연락 주세요. 자, 그럼 이제부터 주식 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이죠. 아싸 인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선 캐스터. 네, 한껏 더 추워진 월요일 밤입니다. 오늘 장은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여러분의 계좌는 혹시 따뜻하신가요? 자, 좀 더 따뜻한 계좌 만들 수 있도록 이슈 함께 점검해 가면서요. 내일장에 대한 전략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먼저 우리 증시 웃게 할 수 있었던 인싸 소식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시죠. 네, 첫 번째 인싸 소식입니다. 넷플릭스와 디즈니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해요. 이 넷플릭스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른 디즈니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가 출시 첫날에만 가입자 100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 13일, 현지 시간 13일에 서비스를 개시했는데요. 이 13일 잠시 보시면 이 단위가 달러인데요. 148달러 부근까지 올라온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디즈니 플러스를 공개하고 나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주춤하는 모습도 그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글로벌 OTT 시장이 조금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OTT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양질의 콘텐츠 확보에 좀 더 기업들이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국내 콘텐츠 관련 기업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인데요. 더불어 정부도 콘텐츠 사업에 지원하겠다라고 밝힌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더불어서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실적도요. 중장기적으로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호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OTT 시장 관련해서 콘텐츠주들에 대한 움직임 계속해서 추이 지켜가 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인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인싸 소식은 면세점주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연말 연초가 대비해서 좀 쇼핑 시즌을 맞이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하지만 주요 면세점주들이 대부분 올 들어 5월까지는 주가가 좀 크게 올랐다가 하반기 들어서부터 주가가 쭉쭉 내리막길을 걷고 있기도 합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러한 연중 상고 하재의 흐름을 눈여겨보면 면세점주의 적정 매수 그리고 매도 시점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조언도 나오고 있어서 인싸 소식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면세점주가 조정을 받는 연말에 매수를 해서요. 1분기의 실적을 한번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1분기의 실적을 지켜본 이후에 매도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증권가의 분석도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국내 면세점 시장은 올해보다 16% 그 환경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니까요. 이 매수 매도 시점 그리고 1분기 실적 파악이 먼저 선행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 소식 살펴봤고요. 이어서 우리 주식시장을 앞불싸 좀 아쉽게 했었던 아싸 소식 모아봤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아싸 소식은 5G 관련주 가지고 왔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장비 관련주들 올 3분기에 사실 나쁘지 않은 실적을 공개를 했지만 이상하게도 주가는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4분기 실적은 3분기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이 4분기 실적에 더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요즘 좀 날씨까지 추워졌는데요. 이렇게 되면 5G망 설치 공사가 중단될 테니까 자연스럽게 장비 납품도 줄어들 수 있겠죠. 자, 2020년 1분기까지 5G 장비 관련해서 매출은 더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좀 잿빛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5G 관련주 언제쯤 더 훨훨 나아갈 수 있을지 지켜보는 마음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아싸 소식 준비했는데요. 이 코스닥 상장사들에 대해서 투자 주의가 좀 있는 것들이 있어서 짚어보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최대 주주가 바뀐 이후에 사업 목적을 좀 변경 혹은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기존 상장 회사의 지배, 사업 구조를 완전히 탈바꿈시켜서 이 코스닥 상장을 하는 그런 상장사들이 속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된 그 뒷의미를 살펴보면 공식적인 우회 상장을 좀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문제는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러한 회사 상당수가 배임이라든지 횡령과 같은 문제나 또 재무 상태 불성실한 입장에 따라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거래 정지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투자 주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회 상장을 우회하는 코스닥의 상장사들은 조금 예의 있게 지켜보시면, 예의주시해 보시면 좋아 보입니다. 오늘장 아싸 인사 소식 살펴보셨습니다. 네, 먼저 인싸 소식으로는 넷플릭스와 디즈니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그 반사이익으로 콘텐츠주가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또 면세점주는 뭐 이런 말도 있죠. 연말에 사서 그리고 이듬해 봄에 팔아라. 이번에도 이게 적용이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싸 소식으로 5G 관련주가 3분기에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그에 적합한 주가가 반영되지 않아서 좀 고심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또 우회 상장에 대해서도 우회한다는 코스닥주. 갑자기 최대 주주가 변경되거나 사업 목적이 바뀌면 좀 투자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아싸인싸에 대해서 또 궁금한 여러 가지 소식에 대해서 최영돈 전문가님이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어떤 이슈 눈여겨보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이슈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경쟁 심화, 국내 콘텐츠주 웃는다라는 뉴스가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우리나라 국내 콘텐츠 산업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 부분 좀 지원책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OTT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해외 쪽에서 상당히 좀 꽃피운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안에 납품이 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수요 부분들을 일단은 시장에서 굉장히 좀 화답하고 있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디즈니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의 주가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상이한, 좀 판이한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로 좀 보시게 되면은 확실히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런 콘텐츠 관련된 종목군들, 그다음에 이제 OTT 서비스가 진행이 됐었을 때 그동안에 조금 뭐라고 될까요? 오프라인 쪽에서 콘텐츠가 좀 소비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확실히 지금 온라인 쪽에서에 대한 이제 콘텐츠 수요 부분들, 이러한 이제 마켓 부분들이 형성이 됐었을 때 상당 부분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크게 진행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러한 부분들이 국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글로벌 OTT 시장에 대한 서비스 확대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산업군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서부터는 좀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국내 산업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러한 이제 OTT가 마켓이겠죠. 이러한 이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 이러한 기업들의 유입이 될 수 있는
있는 우리나라 국내 콘텐츠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원화적으로 편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뭐 그에 따라서 최근 들어서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뭐 초록뱀이라든지 키스트라든지 뭐 사마 네트워크스라든지 그와 더불어서 이제 에이스토리라든지 이렇게 기존의 콘텐츠를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해줄 수 있는 콘텐츠 기업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산업적인 부분들 조금 더 IT화되는 부분들을 좀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고화질 그리고 고용량의 데이터가 좀 전송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뭐 IT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모바일 디바이스에 대한 수요 부분들도 상당히 좀 같이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국내 관련 산업에 대한 부분들로 봤었을 때 상당 부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에서 오늘 좀 날씨는 좀 춥더라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제 계좌를 좀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뉴스로 한번 좀 뽑아봤습니다. 네, 이야기 들으니까 따뜻해지는데요. 디즈니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순항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넷플릭스만 좀 익숙해져 있는데 디즈니 쪽도 좀 궁금해지네요. 그래서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내 관련 산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하니까요. 관련해서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하나 더 이슈를 찾아봐야겠죠. 어떤 이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올해 상반기에 가장 좀 핫하게 움직였었던 종목들이고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뭐 5G 상당히 좀 많이 들었었던 좀 익숙한 그런 단어인데 생각보다 최근 들어서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상당히 조금 부족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좀 주의를 좀 하자라는 말씀에서 오늘 이 기사를 좀 뽑아봤습니다. 네. 자, 5G 관련주 3분기 깜짝 실적 불구 주가는 울상이다라는 부분들일 것 같은데 네, 왜 그런 일단은 걸까요? 네. 뭐 기본적으로 주가 선반영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그동안에 1월 달서부터 7월 달까지 주가를 좀 보시게 되면 특히 KMW 같은 경우 10,000원대에서 80,000원대까지 움직여줬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가 상승 부분들 그리고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좀 투영이 되지 않았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에 따라서 일단은 뭐 현재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눈 자체가 3분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앞으로 4분기 그리고 2020년도 1분기에 관한 실적들을 얼마나 내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기업들이 그리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 쪽에 대한 수급 부분들이 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3분기 대비해서 4분기 실적 5G 관련된 종목군들이 3분기 대비해서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우상향되는 모습들이 아니고 오히려 소폭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흐름들보다는 오히려 차익 매물들을 좀 쏟아내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단기적인 시각으로 봤었을 때는 분명히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었을 때 어찌됐든지 간에 LTE 쪽에서 5G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국내 산업에 대한 커버리지를 상당히 좀 크게 공사가 좀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11월 1일자로 기본적으로 이제 5G가 드디어 서비스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미국과 유럽 쪽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5G 서비스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중기적인 관점,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었을 때 계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주가에 대한 움직임 단기적으로는 차익 매물 또는 이제 4분기 실적을 확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지만 중기적인 관점에서 주가 대비해서 그러니까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저가 매수가 좀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이 5G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는 약간은 지금서부터는 좀 중기적인 관점,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전환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 기사에 대해서 좀 살짝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짝인데 자세히 짚어주셨어요. 일단 주가는 선 반영되기 때문에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또 이번에 좀 주춤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싸 인싸에 대해서 최용동 전문가님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보시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장을 들썩인 투데이 핫 종목 5가지 모아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이었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흥하해운 가지고 왔습니다. 흥하해운이 최대 주주 변경 소식이 있었어요. 이 소식에 좀 급등하더니 오늘장 역시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카리스 국보는 흥하해운 지분의 14.37% 정도를 인수한다라는 내용의 계약 공시를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흥하해운 오늘 상한가까지 쭉 올라온 모습 확인이 되면서 오늘장 마쳤네요.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SK하이닉스 좀 보시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4분기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까지 터치하는 기분 좋은 움직임까지 좀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디램 부분에 있어서요. 북미 고객들을 중심으로 구매 증가가 나타나기도 했고 게다가 일본에서 좀 우리나라에게 가격을 가했던 이 3개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에 처음으로 불화수소를 다시 좀 허가한 것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한때 우려됐던 반도체 생산 설비, 이 반도체 생산 차질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시키기도 했죠. 이렇게 좋은 전망 4분기에 가져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SK하이닉스가 장 초반에 86,500원까지 오른 모습, 52주 신고가까지 갈아치운 모습 확인이 됐고요. 다만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조금 쏟아 나오게 되면서 상승폭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네요. 0.35% 플러스권에서 거래 마치면서요. 85,5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요즘 뉴스만 틀면 폴더블 폰 굉장하다라는 뉴스가 좀 많이 들리고 있는 요즘이죠. 폴더블 폰 시장 확대에 따라서 세경 하이테크가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세경 하이테크의 특수 보호 필름이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 폴더블 폰 커버 글라스, 투명 폴리이미드, 또 초방막 강화 유리 등 이 두 가지 방식 모두에 탑재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폴더블 시장이 확대되게 되면서 이 세경 하이테크 역시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전망 함께 가져갔고요. 오늘장 크게 화답했습니다. 7%대 강세를 보였네요. 4,400원 오르면서 61,800원까지 오르면서 오늘 양봉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종목 윙이푸드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는요, 계속해서 랠리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좀 낙관론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상황 속에서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다소 누그러지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에 있어서도 수혜 기대감이 조금 커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에서요, 이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 조치를 조금 연장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거래 제한이 세 번째로 유예되는 건데요. 이렇게 유예되면은 당연히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이 실리게 되겠죠. 따라서 이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 윙이푸드 역시 오늘 강세 움직임이 좀 돋보였던 하루였습니다. 2.37% 올랐네요. 2,38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갑니다. 메지온, 오늘 급락의 움직임이 포착이 됐던 메지온입니다. 단심실증 치료제 임상 3상 결과를 놓고요. 좀 엇갈린 평이 나오게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임상이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촛불을 터뜨리긴 했지만 또 일각에서는 임상이 좀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도 절반의 성공이다라는 이러한 단어를 쓰게 되면서 메지온 임상 상장에 대한 결과가 뚜렷한 방향성이 나오지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시장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급락의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장 23.37%까지 그 낙폭을 굉장히 크게 키워냈고요. 오늘 종가는 17만 3,500원까지 떨어지면서 음봉을 강하게 그려냈습니다. 오늘장 투데이 핫 종목 살펴보셨습니다. 네, 눈길이 가는 핫 종목들이 참 많은데요.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 변경 소식에 의해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세경 하이테크는 폴더블 폰 관련주 소식에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지온은 임상에 대한 평가가 좀 엇갈리면서 오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자, 오늘도 궁금한 종목들이 참 많은데요.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계실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영도 전문가님. 예. 먼저 한 가지 종목 어떤 걸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일단은 뭐 오늘 5종목이 다 시장에서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지켜봤었던 종목이고요. 뭐 그중에서도 세경 하이테크라는 종목을 좀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를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테마가 상당 부분 좀 여러 가지로 좀 형성이 되면서 상당 부분 좀 시세가 좀 분출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중에서도 좀 장기화되면서 상승하는 종목군들, 섹터군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폴더블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 부분 좀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에 뭐 KH바텍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크게 올랐었고요.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0.25%의 약세 흐름도 좀 보여줬지만 그동안에 뭐 8월달, 9월달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좀 10,000원이었는데 지금 어느덧 거의 뭐 20,000원대에 근접하는 그런 주가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좀 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상장한 이후에 뭐 30,000원대 초반대에서 계속적으로 좀 횡보가 됐었던 종목인데
KH바텍이 상승하는 그 시점과 더불어서 세경하이테크도 마찬가지로 꾸준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주가가 크게 올라갔던 가장 첫 번째 요인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삼성전자에서 출시를 한 갤럭시 폴드에 대한 시장에 대한 뜨거운 반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에 이제 완성도에 따라서 상당 부분 좀 크게 시장에서 뭐 왈가왈부되는 모습들이 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신제품이 출시가 되고 나서 시장에 대한 반응 자체는 상당 부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존의 스마트폰에 대한 형태를 좀 전환시킬 수 있는 패러다임을 지금 제시를 하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와 같이 폴드볼 풀과 관련된 1세대 라인업 자체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향후 출시될 2세대, 3세대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 폴더블과 관련된 종목군들은 삼성뿐만 아니고 전 세계 글로벌 메이커 쪽에서도 상당 부분 좀 주력 제품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전체적인 시황에 대한 움직임들은 그렇게 저희가 지금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와 같이 세경하이테크가 움직여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폴더블 필름, 특수 필름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가 생산해주고 있는 글로벌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폴더블 쪽에서는 상당 뭐라 해야 될까요? 뭐 필수적으로 좀 채택이 돼야 되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세경하이테크가 상당히 좀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따라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업종에 대한 내용들, 업황에 대한 내용들이 성장을 했었을 때 과연 이 회사가 이 납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규격을 맞춰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일 것 같은데 올해 11월 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베트남 공장에 이제 준공이 좀 들어서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폴더블과 관련된 시장 자체가 개화됐을 때 가장 수요를 맞춰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퀄리티가 나올 수 있는 제품들을 생산해준 유일한 회사라고 세경하이테크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뭐 계속적인 성장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좀 보유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신규로 접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5일선과 20일선에 대한 접점 부분들 그리고 5일선에 근접하는 이평 매매가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 때문에 오늘 세경하이테크라는 종목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IT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성장성이라든지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러한 폴더블과 관련된 종목군들은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를 강조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폴더블폰이 인기가 많아지면서 여기에 대한 관련주 세경하이테크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베트남 신규 공장 증설이 또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계속 또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신규자 분들은 또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특징주까지 짚어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바로 그 시간이죠. 스탁세일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한 주의 첫 번째 거래일 월요일인데요. 월요일에는 최영동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죠. 또 오늘 전문가와 함께 만들어갈 종목 내용 그리고 또 상담까지 한번 알차게 담아가 보도록 하시죠. 자, 저희 머니W는요. 보통 다음 날 열리는 장중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무료 방송 함께 하시면 혜택이 있는데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무료 방송에서는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되셨을까요? 저희가 추첨을 진행했고 지금 제 손에 당첨자가 있습니다. 바로 공개하도록 할게요. 짜잔! 네, 끝자리 번호 4528님이십니다.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머니W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스탁세일즈 넘어가 보기 전에요. 저희 지금도 전화와 문자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먼저 알려드릴게요. 두 번호로 가능하죠. 02786-1022번, 02786-1023번 모두 가능합니다. 전화 마구마구 주세요. 그리고 문자로도 상담받고 싶으시다고요? 역시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꼼꼼하게 적으셔서 저희 쪽으로 보내주세요. 먼저 보내주실수록 채택 확률이 높다는 거 이제 모두 알고 계시죠? 저희가 오늘 최영동 전문가께서 정말로 꼼꼼하게 또 짚어봐 주신다라고 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난주에 최영동 전문가께서 가지고 왔던 종목들 오늘 이번 주 어떤 흐름 보였는지 좀 오늘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화면 보시죠.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최영동 전문가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49% 오른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최영동 전문가님 플러스권의 수익을 이어가고 계시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 가지고 와주셨는지 제가 또 힌트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최영동 전문가의 베스트 포트폴리오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 보실까요? 자,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종목은 다름 아닌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여러분, 세경 하이테크 오늘의 특징주이기도 했는데요. 맞습니다. 바로 최영동 전문가께서 9월 10일에 또 편입을 했던 종목이기도 했죠. 자, 최고가 63,500원까지 터치를 하면서 수익률 90% 짱짱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뒤를 힘스가 힘을 내서 추격을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46.87%의 큰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요. 그 뒤를 덕산 네오룩스, 그리고 만도, 그리고 옵트론텍까지 지켜가고 있습니다. 베스트 5 종목을 살펴보셨는데요. 과연 오늘 나타나게 될 종목은 이 베스트 포트폴리오의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을 종목일지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최영동 전문가께서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 힌트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도록 하실까요? 종목명이요. 총 6글자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SK그룹의 계열사인데요. 세라믹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업계에서 좀 지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7월 1일 머니W가 스탁세일즈를 처음으로 선보였었을 때 그때 한창 이슈가 뭐였냐면 이 일본의 수출 규제가 가장 큰 이슈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정부가 우리 끄떡없다. 우리도 반도체 소재 장비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생력 키우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힘껏 움직였던 종목이기도 했는데요. 이 수혜를 받으면서 크게 올라갔던 종목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때 어떠한 종목이 좀 떴더라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그룹의 계열사로서 수출 규제 때 좀 반등에 성공하고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조금 가져갈 수 있었던 이 종목 6글자인데요.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그리고 어떤 매력 포인트들이 있는지 최영동 전문가와 스탁세일즈에서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저희 지금 문자와 전화 모두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종목 상담 받고 있으니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영동 전문가와 함께 하시죠.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최영동 전문가님이 갖고 오신 종목은 바로 SKC 솔믹스입니다. 이 SKC 솔믹스는요, 반도체 및 또 LCD용 파인 세라믹을 만드는 업체로 알고 있는데요. 국내 점유율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 1위요? 예, 그렇습니다.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최근 들어서 SK 하이닉스라는 삼성전자가 시장을 좀 이끌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SK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상승 흐름들은 SK 솔믹스에 대한 주가 흐름들을 좀 만들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디램 쪽에 대한 투자 부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공정 자체가 굉장히 미세하게 좀 들어가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동사가 생산해주고 있는 반도체 부품, 제조 장비에 들어가는 실리콘이라든지 그리고 쿼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현 시점에서 굉장히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우리 이화성 캐스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포트의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의 호재가 지금 수준에서는 상당히
앞당겨졌다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물론 7월 달에 주가 자체가 상당히 좀 급변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대한 하락세가 상당히 좀 많이 컸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시장이 이끌고 있는 게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가 어느 정도 완성 반도체 기업들이 어느 죽정하게 좀 올라가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부에 걸려 있는 반도체 기업이라든지 반도체 장비라든지 소재 쪽에 대한 움직임들은 지금서부터는 오히려 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대비해서 크게 좀 올라갈 수 있는 시점에 다가섰기 때문에 네. 지금은 필히 좀 매수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 조용히 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은 매수를 할 차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이제 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건 관련 업종 중에서 이제 SKC 솔믹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되는 게 3분기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SKC 솔믹스는 이번에 잘 나왔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동안의 성적은 좀 어떻게 나왔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실적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앞서 5G와 관련된 종목군들을 말씀 좀 드리면서 이미 선반영된 종목군들, 그러니까 네. 쉽게 말씀해서 기대감을 땡겨 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땡겼네요. 예, 네.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역발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쉽게 말씀드려서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4분기 그리고 내년도 2020년도 1분기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기저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SKC 솔믹스 3분기 실적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실망스럽나요? 그렇습니다. 자, 네. 매출액 같은 경우는 324억 정도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3% 정도 감소가 됐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단기순이익이라든지 영업이익을 좀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권으로 적자 전환되는 좀 안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 우려감들이 주가에 좀 투영이 됐다. 그렇다고 되면 4분기 실적에서 조금만 성장한 흐름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네. 실적은 오히려 바닥을 만들어내주고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게 나온 지금 시점이 오히려 매수로서는 정확한 매매 타이밍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와, 역시 전문가님은 역발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실적이 안 나온다는 대답보다는 잘 나왔다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안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갖고 오셨다. 그리고 더 오를 것이다. 조금만 잘 나와도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런 실적도 중요하지만 수급 또한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알아보니까 SK솔믹스가 외국인과 연기금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수급이 몰려오면 곧 오를 수 있다는 그런 시그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수급 현황을 좀 차트를 좀 보실 텐데요. 자, 11월 18일 날 오늘입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 10만 주 매수가 좀 와.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5만 주 정도, 그다음에 목요일 날 같은 경우 12만 주, 그다음에 13일 날 같은 경우 2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11월 12일까지 보시게 되면 이제 5만 주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상당 부분 좀 크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드렸듯이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매도로 진행이 된다는 개념보다는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매수로서 전환되는 그러한 이제 움직임들로 저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기관 애들이 17,000 기관 수급이 17,000주 정도가 좀 유입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연기금에 대한 수급 현황들이 좀 체크가 되고 있는 상태다. 그만큼 실적에 대한 움직임들을 보다는 오히려 업황에 대한 개선 부분들 그리고 기업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4분기에 실적이 나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로 외국인들이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시점에서는 실적 부분들에 대해서 실망감을 안기보다는 오히려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수급표를 보니까 외국인 부분에 빨간색이 쫙쫙쫙 있고 그리고 또 연기금 쪽에서도 빨간색이 최근에 계속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들어와서 또 올라갈 가능성을 엿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런 종목 잡으셔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투자 포인트 모아 정리 바로 도와드릴게요. 네, 최영동 전문가께서 오늘 가지고 와주신 종목은 다름 아닌 SKC 솔믹스였습니다. 오늘 힌트가 조금 어려우셨나요, 여러분? 자, 투자 포인트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판넬로 정리했는데요. 함께 보시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SKC 솔믹스 같은 경우는요, 파인 세라믹 업계에서 1위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관련해서 이 소재 업체이죠. 따라서 7월 달쯤에 이제 정부의 지원 함께 가져가게 되면서 크게 또 호재로서 박용을 했던 경우
경우도 있었는데요. 게다가 실적이 기반형이 되면서 주가가 현재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할 때는 지금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보여주셨는데요. 최근에 외국인과 연기금의 수급 유입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아래 보이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외국인의 수급인데요. 계속해서 좀 길게 가져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계시죠. 따라서 SKC 솔믹스에게는 이제부터 상승할 일이 좀 포텐이 터져 있다, 응집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아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최영동 전문가님, 제가 이렇게 쭉 투자 포인트를 바라보니까요. 또 궁금해지는 게 있어가지고요. 전문가님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요, 뭐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 뭐 계속 가져가고자 하면 다른 소재 기업들을 좀 봤더니 다른 소재 기업들보다는 주가의 매력도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KC 솔믹스가 좀 괜찮은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우려감 아직은 좀 씻어내기가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면 실적이 좋아야지 주가가 더 안정적으로 오를 수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서요. 전문가님 어떻게 볼까요? 뭐 너무 이렇게 좀 이게 항상 늘 주식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좀 체크하셔야 될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지금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은 1.21%의 강세 흐름도 좀 보여줬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개별적인 이슈들만을 가지고 움직였다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전체적인 업종에 대한 움직임들이 워낙 강세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동종목도 1% 움직이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앞서서 저도 항상 걱정입니다. 3분기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다 하더라도 4분기 실적이 좋았을 때 과연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이냐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 12월 달, 그러니까 작년도 실적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도 12월 달에 대한 저점을 만들어내주고 1월 달, 2월 달에 어마무시하게 정말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보다는 오히려 실적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업황에 대한 개선 속도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 부분 좀 크게 올랐습니다. 2,000원대에서 4,000원대까지 거의 뭐 두 달 동안 두 달 가까운 기간 동안 거의 100% 올라가는 흐름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실적도 안 좋았었고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좋았었고요. 그리고 계절적인 수요 부분들까지 주가에 타이밍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주가에 투영될 수 있는 이 현재 타이밍 자체는 상당 부분 다른 다른 부품주들, 소지주들에 대비해서는 크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네. 앞서 언급하셨던 부분들,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약간 좀 더딜 수 있을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들은 네. 작년도 같은 시기에 동기간 동안의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좀 답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실적 우려감에 대해서 또 아주 명확하게 분석해 주셔서 대답을 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이 SKC 솔믹스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언제 잡아야 이익을 최대치로 볼 수 있을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는 또 어떻게 잡아야 될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1.21%,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 쪽에 대한 매수세가 상당 부분 좀 크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뭐 현 시간부로 뭐 나스닥이라든지 그리고 중국 쪽에 대한 흐름들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스몰딜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투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연일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만큼 SKC 솔믹스 같은 경우는 좀 기다려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내일 시초가에 한 번쯤 공격적으로 매수를 좀 해보겠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자리 정도에서 121선과 21선 자체를 강하게 좀 돌파를 시켜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약간은 좀 스윙적인 관점에서 매물대가 자리 잡고 있는 4,000원대까지의 1차적인 목표치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목표가는 4,000원 설정하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자체는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박스권의 하단인 것 같습니다. 3,100원대를 하향 이탈시켜야 되면은 매도하는 전략으로서 오늘 SKC 솔믹스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 좀 드리니까요. 내일 오전장에 한 번쯤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가격 전략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기다릴 필요 없다. 그리고 내일 시초가에 매수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격 전략 저희가 모아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현재 저평가이고 또 연기금과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SKC 솔믹스 지금 잡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제가 판넬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할까요? 자, 매수가 같은 경우는 3,355원 제시해 주셨고 목표가 1차적으로 4,000원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최근에 보이고 있는 박스권의 하단이겠습니다. 3,100원이니까요. 이 부분 이탈 시에는 매도 전략 취해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할게요. 저평가된 SKC 솔믹스, 반도체 업황이 호황일수록 이 종목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들이 있으시다면요. 번호 02786-102 또는 1023으로 전화를 주시거나요. 문자 013-3366-8288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문자 상당히 많이 왔다고 하는데요. 먼저 전화 상담부터 속 시원한 솔루션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 바로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보유하고 계시나요? 예, 바이넥스. 아, 바이넥스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9,570원이 20%입니다. 아, 네. 매수가는 9,570원, 비중은 20%인데요. 예. 좀 많이 떨어지셔서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네. 빨리 최용돈 전문가님 연결해서 어떻게 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시현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 9,500원이시면은 11월 달 초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이후로 이제 주가가 좀 상당히 좀 많이 밀려가지고 예, 조금 예.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하실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예, 예. 오늘까지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상당히 조금 아쉬운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다만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일단은 뭐 시장에서 지금 화두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아니고 오히려 변동성을 좀 가져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자에 대한 하락 부분들,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 단기간에 상승했었던 부분들에 대한 하락폭들은 좀 다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의약품 제조 기업으로서 상당히 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크게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충분히 좀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는 매도에 대한 의견보다는 오히려 홀딩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매수하신 가격 자체가 9,400원에서 9,500원대가 실질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10월달 초반에 대량 거래량이 생겼었던 자리하고 그리고 오늘쯤 최근에 선생님께서 매수하셨던 그 자리 자체가 대량 거래량이 좀 발생한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인 목표치는 매수가 정도로 잡으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자체는 8,100원 정도로 하향 이탈시키게 되면은 일단은 비중을 줄이셔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현 시점에서는 매도에 대한 의견 자신은 아니다. 그리고 8,100원대를 손절 라인을 설정하셔가지고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스윙적인 관점에서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9,500원대까지 1차적인 목표치 설정을 하셔가지고 대응하는 전략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말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손절가는 8,100원 전화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잘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다시 한번 정리 예. 도와드릴게요. 손절 라인은 8,100원 잡아주셨고요. 그리고 만약에 예. 상승 흐름을 탄다면 1차 목표가로 9,500원을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또 고민되시는 분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또 다음 전화 연결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걱정되셔서 이렇게 연락 주셨나요? 걱정이라기보다는 좀, 덕산 하이록스요. 아, 덕산 네오룩스요? 덕산 네오록스, 죄송해요. 네. 네. 그러면 덕산 네오룩스는 비중하고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21,250원에 20% 들고 있는데요. 네. 이거를 제가, 물도 좀 사고 해가지고, 이 가격대까지 왔는데, 네. 좀 이걸 좀 장기적으로 보고 가고 싶기는 한데, 아, 네네. 지금 아직까지는 순식권은 아닌데, 순식권에서 수익권으로 이렇게 물 타가지고 됐는데, 네. 이걸 좀 30%대로 조금 더 추가 매수하려면 그 적정 가격하고 아니면은 해도 되는지, 아, 네네. 아니면은 목표가 어디까지 가지고 가야 될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덕산 네오룩스 매수가는 21,250원이고요. 비중은 20%인데 지금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하실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고민되신다고 하셨는데요. 전문가님 좀 해결해 주시죠. 예, 시현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좋은 종목 잘 사셨습니다. 그대로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 제가 결론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일단은 올해 이제 11월 달, 12월 달고 내년도 1월 달까지 OLED에 대한 산업 자체는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핵심적인 부분으로 봤었을 때 물론 이제 힘스라든지 야스라든지 ICD라든지 이런 반도체 장비주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장비주도 OLED 장비도 상당히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OLED의 발광 원체를 생산해주고 있는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 오늘 같은 경우 물론 4%대가 하락을 오늘 해가지고 좀 소외가
돼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러셔가지고 걱정이 되셔서 전화 주신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최근의 주가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60일선에서, 그러니까 올해 8월달 흐름들을 좀 보시면 굉장히 좀 눈에 들어오시는 흐름들일 것 같은데요. 60일선을 하향 이탈시키고 나서 곧바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4%대에 대한 하락세를 좀 나오면서 다소 조금 거래량들이 좀 많이 실리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60일선을 하향 이탈시키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 그리고 이제 보유하고 계신 기간 자체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짧게 보시는 종목들은 아니시잖아요. 앞서 이제 예.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종목에 대한 매매보다는 오히려 투자 쪽으로 좀 전환을 해보고 싶다라고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11월달, 12월달 그리고 내년도 1월달까지 이 종목이 스타 종목으로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저는 상반기까지 보면 괜찮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1,000원대, 2만 원대를 하향 이탈시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 변동성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홀딩에 대한 의견 제시해 드릴 테니까 그대로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 한 예. 가지만 여쭐게요. 예, 예. 제가 지금 이걸 좀 이제 짧게는 안 보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전문가님 말씀대로 업황이 이제 내년에 더 좋아진다니까 제가 이제 20%인데 예, 예. 한 10% 정도 더 추가해서 30% 정도 세우고 예. 싶은데 그 적정 매수 가격, 추가 매수 가격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매수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사모님. 예.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소재와 관련된 종목군들을 하나 사놓으시고 그다음에 장비주를 하나 사셔가지고 올해 포트폴리오에 대한 밸런스를 맞춰 나가시는 게 맞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이 종목 목표가는 최종 목표가는 얼마를 일단은 목표가 생각하면 같은 될까요? 경우는 최근 고점입니다. 24,000원대를 강하게 돌파를 시키게 되면은 3만 원대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치 24,000원, 그리고 24,000원이 돌파가 되게 되면은 3만 원대까지에 대한 2차적인 목표치 설정해 드릴 테니까 24,000원에서 3만 원까지. 시청자님 좀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계속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하셔서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네. 목표가는 24,000원에서 또 3만 원까지도 상승 가능성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또 네, 궁금한 점 있으면 감사합니다. 연락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더 또 문자 상담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빨리 연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성 캐스터 문자 많이 들어왔죠? 네, 문자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문자부터 좀 도와드릴까요?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내주신 분께 또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쭉쭉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줌인터넷 조금 보내주셨는데요. 줌인터넷 AI 관련주로 해서도 좀 짱짱하게 비율 가져가고 있죠. 6,200원에 담으셨고 비중이 30%라고 합니다. 현재 종가가 5,600원에서 오늘장 마감을 했네요. 약간의 손실을 보고 계시긴 한데요. 줌 인터넷이 예전에 딱 6월 달쯤 만들었던 그 고점 터치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기도 한데 전문가님 좀 잘 갈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짧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5,600원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 흐름들이 일단은 뭐 테마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움직이는 하방세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6,500원대에서 거래량이 좀 실리지 않는 과정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200일선에 대한 지지가 확인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는 오히려 매도에 대한 의견보다는 매수에 대한 의견 좀 제시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목표가 자체는 직전 고점인 것 같습니다. 120원이 자리 잡고 있는 6,600원대까지에 대한 1차적인 목표치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손절 라인은 최근의 저점이겠죠. 5,000원대를 하향 이탈시키게 되면은 매도하는 전략으로서 줌인터넷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줌 인터넷 보내주신 우리 시청자님 바로 6,600원까지는 1차적인 목표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손절에는 5,000원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 놓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다음 종목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쌈바를 가지고 와주셨어요. 10월 23일이었던가요. 자회사에 대한 실적 기대감 때문에 특징주 크게 올랐고 오늘장도 1%대 강세 보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매수가가 36만 5천 원입니다. 또 매도 시점을 부탁드린다라고 하면서 지금 40만 원대를 돌파하고 있으니 수익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매도 시점을 잘 설정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항상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은 손실난 종목보다는 수익난 종목에 대해서 언급드리는 게 상당히 좀 마음이 가볍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최근에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신약과 관련된 종목군들보다는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움직임들을 상당히 좀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도 1%대 상승 흐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조정에 대한 움직임들이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와 더불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바이오 시밀러와 더불어서 상당 부분 좀 시장에서 화두가 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직전 저점인 것 같습니다. 37만 원대를 하향 이탈시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홀딩에 대한 의견 제시해드리고요. 목표치는 직전 고점인 것 같습니다. 47만 원대까지에 대한 1차적인 목표치 설정하셔가지고 차분하게 수익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7만 원 이탈하지 않을 시 중기적으로 홀딩하는 전략 가져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자,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SM 보도록 할게요. 매수가가 39,300원인데 비중이 50% 정도예요. 비중이 어느 정도 딱 절반 수준인데요. 전문가님, SM을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보시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엔터와 관련된 종목군들 상당히 좀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최근 들어서 엔터주들 3사, 아까 YG를 제외한 나머지 엔터사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태고, 뭐 동사 같은 경우는 200일선에 대한 돌파 흐름들이 좀 나온 이후에 오히려 수급적인 부분들에서 턴어라운드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200일선 자체, 그러니까 38,000원대를 하향 이탈시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홀딩에 대한 의견 제시해드리고요. 중기적인 관점, 그러니까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 진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직전 고점인 것 같습니다. 48,000원대까지에 대한 1차적인 목표치 설정을 하셔가지고 천천히 좀 대응하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전화와 문자로 오신 여러분들의 고민들 열심히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또 내일을 기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프닝 때 따스한 온기로 투자 가이드 해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따스함이 전해지지 않았나요? 자, 저희는 계속해서 그 따스함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